오늘은 어떤 얘기 좀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AI 에이전트 네. 경제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이제 사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인베이스가 인큐베이팅 한, 그러니까 L2죠. 이더리움 L2인 베이스에서 베이스 MCP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블록체인에 이런 약어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원래 MCP라는 거는 저희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었던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개방형 표준으로 만든 거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AI 인터페이스와 외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활용을 한 거고, 베이스에서 이제 만든 베이스 MCP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AI 인터페이스와 이제 베이스 계정, 그러니까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정을 이제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쉬운 사례로 이제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이제 AI 챗봇과 이제 사용자 계정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네. AI 요즘 뭐 AI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네. 계정들 많잖아요. 맞아요. 들어가서 보다 보면 MCP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거기서 봤던 단어가 요 단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그런 단어는 기존 IT 서비스들이 이 LLM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손님을 이게 자기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네.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베이스 쪽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연어 프롬프트로 이제 온체인 기능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뭐 진짜 쉬운 예로 그냥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로 뭐 내 계좌 잔고, 뭐 지갑 잔고 보여줘, 뭐 USDC 뭐 옮겨줘, 뭐 유니스왑에서 뭐 토큰 바꿔줘, 디파이 예치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자연어로 넣으면 그걸 이제 온체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베이스 쪽에서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보안 쪽에서도 비수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수탁이라는 건 또 뭐냐. 지금 기존의 전통금융과 이제 크립토 쪽 커스터디를 생각을 해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수탁에 있어서 어떤 자산의 보관이라거나 통제 권한을 프라이빗 키라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비수탁형, 그러니까 사용자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베이스 MCP를 비수탁형이라고 베이스 쪽에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AI 에이전트가 이런 프라이빗 키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쉬운 예로 AI가 어떤 거래를 수행을 할 때 이거를 대기 중인 요청으로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만 실제 거래가 수행이 된다. 이게 정확히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해킹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뭐 피싱 사기라거나 이런 것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뭐 USDC 100달러를 뭐 가장 수수료 낮은 데다가 네, 뭐 맞아요. 스테이킹 해줘 네, 이러면 그냥 네. 알아서 자기가 가서 하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어. 저희가 디파이 액세스 할 때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지갑을 뭐 연다거나 네. 그래서 네. 뭐 어느 디파이 프로토콜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뭔가 연결을 하고 뭐 서명을 하는 어떤 일부 약간 조금 미니멀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복잡성을 좀 AI가 우리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AI 에이전트가 요걸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게이트웨이를 열었다는 거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에어드랍 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받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어찌됐건 사용자 신기하네. 지갑에서 네. 뭔가 어떤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온체인 기능을 일부 수행해 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조금 AI가 조금 대체해 준다 일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 네. 진짜 사람들이 궁금하겠는데 답을 드리면 네. 그런 질문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구현이 가능할 텐데 네. 클로드가 되게 비쌉니다. 아, 클로드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네. 네, 클로드가 아니라 뭐 제미나이를 써도 되고 네. 챗GPT를 써도 그런 이제 MCP라는 게 연결이 되게 되면 사실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쵸. 일들을. 네.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일을 시킬 때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아. 감안하셔야겠죠. 어쨌든 클로드 쓸 때 크레딧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크레딧을 많이 사놓지 않은 이상 약간 네. 좀 적자가 될 수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봐 그랬는데 갑자기 월 한도 다 찼습니다. 데이터 이만큼 써서 이러시면서 다시 $200 200달러 결제하시죠. 결제하시죠. 뭐 이러면.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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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약간 재밌게 풀어봤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런 타이밍에 이 서비스 내놓은 이유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베이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발표문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AI 기반 그러니까 챗 기반 인터페이스가 어떤 앱을 발견하신다거나 아니면 유통 채널에서의 역할을 더 많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터넷 검색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어떤 SEO라고 해서 뭔가 구글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거나 이런 게 좀 중요했다면 이제는 베이스 말에 따르면 이런 환경이 챗 기반 인터페이스로 바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앱들도 조금은 이제 노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베이스 생태계 앱이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뭐 거래를 요청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베이스 기반 생태계가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제 사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 뭐 예컨대 디파이라면 뭐 약간은 그래도 이제 복잡하거나 어떤 사전 지식을 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AI 에이전트가 중간에 끼므로써 사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 이 두 가지에서 조금 베이스가 이런 베이스 MCP라는 것도 내놓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제가 알기로는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MCP를 갑자기 어느 날 타라하고 내놓은 게 아니고 그 전 단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일단은 궁금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인베이스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 흐름대로 보면 뭐 에이전트 킷, 뭐 에이전트의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거나 이런 거를 애드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X40이라고 해서 HTTP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표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엔 에이전틱 월렛이라고 해서 어떤 에이전트 전용 지갑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과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에이전트 입장에서의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에이전트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자체 L2 네트워크인 베이스의 노력은 이제 베이스 MCP라는 거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와의 접점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떤 인프라 레이어로서의 어떤 선도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문득 그냥 궁금해지는 게 40이 이거 옛날에 X40 그거 그 HTTP 40이 네네, 그거랑 같은 맞습니다. 40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거를 그렇게 비슷하게 다시 하겠다 아니면 그 옛날 시스템을 조금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스템을 안다는 거 자체가 나이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 공대 다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또 MIT 공대를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보통 모르거든요. 이거 네, 보통 사람들은 HTTP X40이고 뭐고 payment 이게, 네. required 네. 그건데 네, 아마 이제 올해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예. X40이라고 해서 원래 HTTP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사장돼서 아무도 안 쓰던 거를 맞아요. 우리가 한번 되살려 볼까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었고 네네. 이게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부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실사용이 된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시험해보는 정도의 물동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작년에 나왔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밝게 진단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네. 다 X40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매개로 해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필요한 결제 네. 이 페이지에서 뭐 검색 결과 가져갈게 대신에 뭐 1.5원 줄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제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결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작년 정도에 이제 유행했던 사실 내러티브고요. X40이 결제 프로토콜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도 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에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갑자기 너무 반가운 숫자가 나와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대 나온 거 알고 있었지만 X40이 네.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402. 그렇죠. 네. 네. 예. 이게 그럼 결국에 좀 작년에 하던 작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팀장님 보시기에 이게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은 이게 약간 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이제 표준, 아까 막 표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X402도 그렇고 이더리움의 ERC8004를 통해서 약간 표준 위의 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솔라나도 그렇고 이따 나올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기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결제 그러니까 정산 레일은 별도 체인에서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표준을 채택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X40이라는 거를 뭐 블록체인 뭐 기업들만,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 네트워크라거나 이런 참여자들만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이라거나 뭐 마스터카드나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표준을 채택해서 뭔가 AI 에이전트 성장에 있어서 뭔가 이거를 활용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뭔가 어떤 코인이 뭔가 각광을 받을 거고 어떤 네트워크가 뭐 앞설 거고 이거를 진단하는 시점은 아직은 속단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과 AI 에이전트 간의 어떤 융합이라는 시장이 전체 파이가 지금 조금씩 커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저는 뭐 그냥 메시지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사실 네. 코인베이스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결정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전자지갑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네. 앞으로는 그 전자지갑을 매개로 AI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럼 네. 이제 경험을 해봐야겠죠, 투자자들도.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팔로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또 다른 빅뉴스가 또 있었죠. 저는 요 부분이 약간 더 좀 관심이 가긴 하던데 지금 샤프링크 이게 DAT 기업인데 이더리움 사서 모으는 네. 샤프링크하고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인 포워드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솔라나 DAT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인데요. 네. 두 군데가 미국 러셀 2000, 러셀 3000 요 지수 지금 편입 예비 명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스트래터지라는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외에 말씀 주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을 이제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지수에 편입된 첫 사례고요. 이게 지수 편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 이제 패시브 인덱스 펀드만 생각을 해도 인덱스를 추종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더라거나 솔라나라는 거에 대해서 개별 견해 없이 어찌됐건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규모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패시브 인덱스 펀드나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어찌됐건 그 기업을 통한 이더나 솔라나에 대한 간접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모으듯이 이제는 뭐 이더리움 모으는 기업, 솔라나 모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는? 사실 작년에 되게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DAT라고 하는 재무자산을 그러니까 채택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게 주가적인 거를 보면 사실은 좀 지지부진,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맞아요. 네, 좀 이제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원래는 상승장일 때는 MNAV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기업의 어떤 그 DAT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총을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순가치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승장일 때는 이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총, 그러니까 기업이 평가되는 게 이 보유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왔고, 그렇게 보면 어찌되면 이제 선순환인 거죠. 요걸 활용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라거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뭔가 주당 코인 보유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흐름이 됐었는데 지금처럼 뭔가 시장이 조정받거나 뭔가 횡보 장세일 때는 말씀드렸던 MNAV 프리미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선순환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역방향으로 될 수 있는 이제 시장 상황이 어서 이게 약간 주가 흐름은 약간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 대비해서는 약간 좀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그러니까 지수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 호재거든요. 그죠, 호재죠. 그 눈먼 돈들이 이제 들어온다. 약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호재인데 이게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어찌됐건 이게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더나 솔라나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별 견해 없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더 현물 ETF도 있고 조금 더 직접적인 익스포저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를 봤을 때는 어찌됐건 이 지수 내에 편입된 비중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2.2조의 투자자 자금이 뭐 벤치마크로 되어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자금의 절대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제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전과 대비했을 때 없었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흐름이고 이런 간접 익스포저를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러셀 2000, 3000이 소형주 중심의 네. 지수이긴 합니다만 그 샤프링크하고 포워드 인더스트리 같은 DAT 기업들은 이게 회사야? 라는 사실은 인식이 더 강했던 곳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 편입이 이거 좀 저는 좀 반가운 것도 있지만 좀 신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 네. 물론 이제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이런 지수 편입되어 있다가 뭐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 사실 좀 흉흉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DAT 기업들이 알트코인 가격 내려가면서 다 같이 뭔가 성적들이 안 좋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둘도 샤프링크랑 포워드 인더스트리도 상당히 성적으로 치면 별로 안 좋죠. 근데 거꾸로 또 하이퍼리퀴드 DAT 기업들은 또 요즘에 올라가는 추세고 그쵸. 약간 이런 네.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아까 이거 방송을 보면 볼수록 요즘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네. 생각이 드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복잡하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샤프링크 같은 뭐 이런 트레저리 뭐들은 어쨌든 뭐 운영 방식은 좀 차이가 있겠죠.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네, 운영사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랑 이런 알트코인 DAT 기업들이랑 차이를 보면 이게 운용 방식에서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POW라는 증명 방식이고 그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요번에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한 게 스테이킹 수익도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주당
이제 이더 보유량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계속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DAT 한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운용 방식이라거나 운용 난이도 그리고 뭐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 운용에 따른 리스크 프로파일도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더리움 DAT 기업이 쌍두마차거든요. 하나가 샤프링크, 먼저 나온 게 사실 샤프링크고 네. 나중에 나왔지만 더 유명해진 게 이제 비트마인인데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약간 유기농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을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DAT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네. 이게 상대적으로 비트마인은 조금 약간 불량식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초기에 비트마인이 SEC에 우리가 DAT 기업 하겠다라고 신고를 예. 할 때 신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모든 것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아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이더리움 숏 포지션 잡고 만약에 매도 시작하면 그러면 다 같이 피해를 볼 텐데. 비트마인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이더리움 가진 사람들은 손해보고. 다 손해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 이제 저도 몰랐어요.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샤프링크가 디파이의 이제 운용 수익 같은 것들을 좀 자잘하게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DAT 기업들은 좀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제 뭐 아까 나왔던 그 포워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건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뭐 똑같습니다. 이제 주당 솔라나 이제 어떤 컴파운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런 DAT 기업들은 주당 어떤 알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이건 보유량을 어찌됐건 확대하려는 기업,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알트코인 DAT에 대해서 스테이킹이나 이런 추가 수익에 대한 기회가 있다면 제 의견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할 요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 요인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DAT 기업들은 오로지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기대해 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저는 꿀단지 개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꿀단지 개미. 개미의 네. 세계에 꿀단지 개미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아, 그 어떤 개미는 개미인가요? 배가 비정상적으로 커요. 아, 왜 꿀이 들어있나요? 개미 사회 안에서 네. 얘 안에 꿀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오. 꿀이 필요할 때,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개미 보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꿀이 필요할 때 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만 가지고 있고 움직이질 못해요. 아, 배가 네. 너무 커서. 그냥 소스네요, 소스. 그렇죠. 네. 일종의 개미 사회에서의 저장 창고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DAT 기업을 판단할 때, 네. 저기는 대장주잖아. 엄청 이더를 많이 갖고 있잖아. 라는 부분 말고도, 저기는 운용 실력이 좀 뛰어나네. 요런 기준도 새롭게 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부터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DAT를 보실 때 어찌됐건 알트코인 DAT를 하는 기업들은 이 지금 장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더나 솔라나의 어떤 가격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가 어떤 보유 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DAT를 보실 때 어떤 지표 같은 거를 봐야 되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뭐 가격 흐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렸던 M&AV 프리미엄이냐 요 정도를 보시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주당 보유량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DAT 기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인 토큰이 말씀 주셨던 하이퍼 리퀴드 그 코인을 DAT로 한 기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찌됐건 그 시장 상황이 다 1이거나 워낙- 1 밑이거나. 네, 약간 지금 굉장히 횡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는 M&AB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플러스로는 사실은 보유 기업이 이제 매도를 하느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는 사실은 DAT 기업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라거나 이런 소식이 많이 없거든요. 네. 오히려 뭔가 매도한대더라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매도했을 때 그 공급 물량이 한 번에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소식들이 이제 DAT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 정도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기 보니까 샤프링크 이사회 의장이 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 루빈인데 그분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전통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들으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되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디지털 자산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 이러면 너무나 그렇지 그냥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통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하면 아직도 어색한 거죠. 아직도. 예.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떤 포인트에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 루빈의 발언은 결국 샤프링크가 최근에 얘기한 거랑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자산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되는 흐름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 하면은 사실은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막 나왔던 AI 에이전트에 있어서도 뭔가 에이전틱 뭐 경제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샤프링크도 이더리움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 어떤 내러티브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느냐 이런 말인 거고 근데 이거랑 DAT라는 기업을 바라보시는 거는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DAT라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지 DAT를 보실 때는 어찌됐건 주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치, M&A 프리미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시장 상황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DA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건 이 DAT 기업의 어떤 주가라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전 얘기로 돌아가서 M&A 프리미엄이나 뭐 보유한 시장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어떤 가격 흐름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좀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AI의 접목 코인베이스가 MCP 앱을 출시를 하면서 베이스 MCP 앱을 통해서 AI에 좀 접목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AI의 어떤 지금 트렌드를 크립토 기업이 이제 뒤쫓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가 미국 러셀 2000, 러셀 3000 요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 사실 그 이제 이 전통 금융에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원래 DAT 기업을 기업으로도 안 보다가 좀 추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이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쓰네요. 댓글에서 남자 MC가 당고를 하는 얘기가 어쨌든이야.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이렇게 적응을 하는 어떤 이런 이제 그런 풍경들인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모두.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좀 주목이 되는 하반기에 오늘 말씀한 거 말고 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주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계속 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 주셨던 대로 뭔가 크립토의 효용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흐름 요거 하나랑 하반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매크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또 어찌됐건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고,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이제 어떤 유동성이나 매크로의 기인한 조금 더 지금까지와 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좀 긍정적인 얘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가지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네요. 네, 굉장히 네. 저희가 애를 써가지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약간 코스피에 조정이 있나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창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거나. 전기주들이 또 약간 내려가고 오늘. 네. 근데 뭐 LS 일렉트릭은 좀 살아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보이고 언뜻 했는데.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어떻게 됐나 봤더니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빨리 어지럽습니다. 코스피든 네. 비트코인이든 반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은영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